안녕하세요, 유글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덥네요. 태풍이 지나가서 그런가 습도도 너무 높고 대단합니다. 수증기가. 레추자 아저씨한테 안녕하세요, 레추자 아저씨. 아이들이 집에 있으니까 식물을 돌볼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우울감이나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이 식물을 키우면서 나쁜 쪽으로 데미지가 덜 오는 그 식물을 추천해 드릴까 하고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면역이 약해지고 아프고 수술도 하고 그리고 이제 호르몬제를 복용하면서 우울증이 왔거든요. 약을 복용하고 나서 우울증이 처음 왔을 때 베고니아라고 있어요. 이런 게 베고니아 종류인데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 요런 아이가 베고니아 종류예요. 얘는 목베고니아 마큘라타라는 애인데요. 이런 베고니아 그리고 되게 알록달록 이쁜 베고니아들도 있어요. 베고니아들이 참고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 죽었어요. 진짜 약으로 우울증이 왔을 때는 정말 지하 세계로 끌려가는 느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밥도 할 수 없었고 그냥 무기력하게 누워 있는 거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애들은 있고 꾸역꾸역 일어나서 애들 밥은 줬지만 식물한테 물을 못 준 거예요. 갖고 식물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지금은 이렇게 많지만 그때 이미 한 절반이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울증이 더 심해졌어요. 내가 이거 하나 지키지 못하고 죽일 정도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우울증이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이유로 흘러가서 꼬리를 물고 점점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게 우울증이라 나중에는 통제가 안 돼요. 아이들이 기침 한 번만 해도 네타시아가 되는 게 우울증이에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약을 끊을까 했는데 약을 끊으면 이제 자궁이랑 난소랑 다 드러내야 되고 막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약을 못 끊고 지금 그 우울증을 이겨내려고 하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딱 폐경까지만 기다리면 된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나이가 젊은 편이라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드러내는 게. 어쨌든 그래서 보통 이제 너무 우울해, 식물 하나 키울까 하고 가서 보면 이쁜 게 많이 들어와요. 보세요. 요런 아이도 있고, 그죠? 요런 아이도 있고, 요렇게 무늬신고 같은 이런 아이도 있고 많아요. 얘가 베고니아예요. 죽었다가 다시 산 애죠. 얘도 이런 애도 있고, 저기 보면 이쁜 애들이 많아요. 보면 이렇게 알록달록 이쁜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보기에는 이쁘지만 우울증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제가 느낀 바로는 이제 우울증에서 약간의 식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뭐 초록의 싱그러움 이런 게 아니에요.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식물에서 이렇게 뿌리가 난다거나 새순이 요런 식으로 새순이 올라온다거나, 이렇게 격가지가 올라온다거나, 저런 식으로 격가지가 올라온다거나, 잠시만요. 격가지가 올라온다거나, 뿌리 같은 게 보일 때 그런 게 우울증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그 가지를 하나 잘라서 삽목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삽목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삽목한 가지에서 뿌리가 나고 새잎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 벅참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하나 살렸다? 그러니까 이 우울감이라는 게 자꾸 내 탓을 하게 되고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점점 이런 건데, 이렇게 삽목을 해서 뿌리가 나고 이런 식으로 새순이 올라오고, 그래서 저희 집에는 지금 삽목하는 애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새순이 올라오고 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약간의 그 벅참이 속에서 올라와요. 그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뭔가를 보고 있을 때 점점 내가 뭔가 소생을 시킬 수 있는 느낌? 그런 게 와서 우울증에 아주 미약하겠지만 도움이 돼요. 확실히 도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여러 식물들을 키우게 됐죠. 근데 또 우울증에서 피해야 될 식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준비해 놨는데 이런 아이들, 얘는 황금트리안이라고, 초록색이 아니고 원래 노란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장마가 오고 빛을 많이 못 봐서 지금 이런 색인데, 요런 아이 화원 가면 많이 볼 수 있잖아요, 트리안. 근데 이런 아이, 그리고 옆에는 슈가바인이에요. 이런 아이 오종종 되게 예쁘고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우울증을 가지신 분이나 우울감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키우지 말아야 될 식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너무 잘 죽어요. 이제 우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활동하는 게 잘 안 돼요. 일어나는 것도 굉장한 힘이 들고 모든 게 다 우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물을 못 챙겨줄 확률이 커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물을 잘못 안 챙겨주면 죽습니다. 어떤 식으로 죽느냐, 자, 한번 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죽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요 며칠 약간 우울해서 못 벗어나서 식물들 물을 못 줬어요. 근데 이 아이는 구석이 있어서 제가 챙겨줄 수 없었고, 얘는 딸이 줬나 봐요. 얘는 물을 주고 얘는 물을 못 줬어요. 그러면 식물이 이렇게 죽습니다. 어떻게 되냐? 이 죽은 식물에도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만약에 우울감이나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지만, 역시 나는 안 돼. 내가 역시 나는 이걸 죽였어. 나는 뭘 해도 안 돼. 생각이 그런 식으로 꼬리를 물어요. 근데 그게 우울증이 더 심하신 분들은, 제가 최고조로 심했을 때는 이 식물 하나 죽인 거에 대한 그 자괴감이 완전히 잠식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잎이 오종종 있는 애들, 얘는 소쿠라프라고 하는 애인데, 이런 아이들 좋지 않아요. 좋지 않고, 슈가바인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물을 잘 안 주면 잘 죽는 아이고, 많이 줘도 죽고 잘 줘도 죽고. 그러면 어떤 게 좋냐? 얘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런 다육이과 애들, 아니면 호야는 물을 작게 준다고 해서 죽진 않아요. 꽃이 피지 않지만 작게 준다고 해서 죽진 않습니다. 근데 대품의 호야를 사시는 건 반대예요. 지금 몸 하나 견디기 힘들고 우울감에 왔다 갔다 하는 중인데, 치렁치렁 늘어진 걸 보면 우울이 왔을 때 정말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단조롭고 작게 오종종하게 키우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런 거 좋아요. 산세베리아. 큰 거 말고 조그만 아이를 사서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수반이에요. 유리 그릇에 산야초로 나왔습니다. 마사를 담아도 돼요. 요 맨 밑에 깔린 게 얘가 마사거든요. 마사고 산야초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심은 화분이 좋냐면, 일단 뿌리가 보여요.
아, 내가 뭔가를 살리고 있구나라는 그런 미세한 자극이 끊임없이 와요. 보이시죠? 뿌리가 보여서 아, 내가 얘를 살리고 있구나,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이런 게 다른 사람한테는 별게 아닐지 모르지만 우울증이나 우울감이 있으신 분들은 그게 굉장히 커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산세베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심어 놓으면 밑에서부터 새순이 올라오는 게 보여요. 그게 굉장히 커요. 저는 처음에 보고 어머 세상에, 여기에서도 쟤도 아둥바둥 살려고 올라오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커져서 산세베리아는 다른 화분으로 갔고, 이 아이들은 처음에 뿌리가 없었어요. 뿌리가 없는 아이들을 심어서 이만큼 키웠습니다. 뿌리도 보이고 새순이 나기 시작하고 푸릇푸릇 연두색으로 올라오는 거 보시죠? 이게 보고 있으면 내가 흔히들 말하죠. 오글거리지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우울증 가지신 분들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우리가 잘 들지 to 자꾸 나쁜 쪽으로 꼬리가 물려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내가 뭔가에 의해서 필요성이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식물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심는 걸 추천해 드려요. 뿌리가 보일 수 있고, 물은 딱 요 정도, 식물이 여기 있으면 요 정도까지 해서 요 정도 절반에서 약간 위에까지만 물을 부어주시면 돼요. 그렇다고 우울이 왔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굳이 물을 안 챙겨줘도 돼요. 저런 아이들은 정말 2, 3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물을 먹어야 돼요. 근데 챙겨줄 수 있을까요? 전 없더라고요. 저는 없어서 물도 많이 죽여봤고, 그 비싼 아이가 죽었을 때 데미지를 받아서 우울감이 더 심해져서 한 2, 3달은 이겨낼 수 없는 상태가 됐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반대합니다. 비싼 식물, 예쁜 거 좋아요. 예쁜데 이런 무늬 있죠. 무늬 있는 식물들은 무늬가 안 닿았을 때 거기에 오는 또 데미지가 있어요. 그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는 뭐 그런 거 가지고. 근데 사실 무늬종이나 비싼 거 키우시는 분들 보면 무늬 안 나오면 우울하시잖아요. 근데 우울증이나 우울감이 있는 사람은 그게 더 가중돼서 와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나 스스로 우울이 컨트롤 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무늬종, 예쁜 거, 이런 거 비추천합니다. 비추천하고, 꽃 피는 아이 비추천합니다. 꽃이 질 때 거기에 감정이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꽃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 제라늄도 잠깐 키웠는데, 남들 막 제라늄 꽃봉오리 만들고 막 이런 상태에서 저희 집에서는 꽃이 한두 송이 나는 정도로 끝나니까 거기에 대한 데미지도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내 마음을 자극해서 우울감을 보태줄 만한 식물들을 키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요런 아이. 근데 요런 아이들이 선인장은 비추천이에요. 햇빛을 많이 받지 않으면 선인장 모양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대충 창틀에 올려놓고 키울 만한 아이들을 이런 수방 같은 데 해서, 여기에 마사를 넣으면 너무 무거워요. 얘는 산야초라고 하는 애인데 얼마 안 해요. 화분을 처음 키우시는 분들한테 비쌀 수 있지만 오히려 이게 더 뿌리도 잘 나고 나은 것 같아요, 마사보다는. 이런 식으로 산야초를 채워서 식물들을 꽂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들이 크는 거를 느끼는 거죠. 막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창틀에만 올려놓으시면 되고, 산세베리아 같은 경우는 창틀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눈에 잘 보이는 곳. 내 눈에서. 그래서 저희 집은 거실 한 켠이 다 제 걸로 돼 있거든요. 거실 한 켠이 다 제 화분으로 되어 있고, 처음에는 안 좋아할 수도 있죠. 근데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을 위해서 키우는 거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거죠.
아침에 문을 열고 안방문을 열고 나왔을 때 내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자리에 식물을 두시거나, 창문 틀, 그러니까 내 시야가 제일 많이 닿는 곳에 두시는 게 좋아요. 초록색이 많이 보이면 좋다. 그거는 심신 안정을 위해서 그런 거지, 그 초록색이 많다고 해서 스킨답서스 막 이런 애들 나중에 치렁치렁해지면 잘라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그 스트레스가 더 와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단조롭고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게 좋아요. 잘 안 죽는, 죽어서 내가 감정이입을 안 해도 되는, 물을 자주 안 줘도 되는, 생각보다 그런 애들이 많아요. 얘도 그렇고, 얘는 나중에 편집할 때 이름을 찾아서 넣을 거지만 얘도 물을 많이 안 줘도 됩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예쁜데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살고 해요. 근데 단지 과습을 하면 안 됩니다. 물을 많이 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정도는 모르겠어요. 제가 우울증이 있을 때 물을 안 주면 안 줬지 물을 많이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그리고 호야도 뭐 작은 호야, 큰 호야 말고 작은 호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 안 들어도 이쁘고 뭐 딱히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꽃을 안 봐도 이쁜 정도니까 호야 같은 것도 괜찮아요. 보면 자 키우기 좋은, 그죠? 이게 제가 이쁘게 키워서 예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저는 작은 거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작게 오종종하게 크고 있는 거지, 다른 식물들을 위해서 지금 식물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쁜 화분은 좀 더 내 정신 건강이 건강해지고 나면 넘어가는 단계고, 우울증이 왔고 우울감이 와서 너무 힘들 때, 특히 아이가 어리거나 할 때 아이만 보고 있지 마시고 아이 이외에 다른 걸 볼 수 있는 뭔가를 하나 만들어놔야 돼요. 식물 싫어. 근데 한번 사서 놔둬보세요. 식물에서 나오는 그 뿌리와 새순과 그 트이는 게 내 마음속에서 조금씩 갇혀있는 우울감을 조금씩 깨트려서 우울감이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어요, 식물은. 제가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지난 일주일 우울감이 되게 많이 왔는데 지금은 제 상태는 그거죠. 아무리 우울감이 왔지만 물은 줘야 해.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거예요. 책임감을 만들어지게 하는 하나의 아주 작은 힘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우울감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왔다 갔다 근데 우울증이 다 그래요. 왔다 갔다 어떤 날은 굉장히 심하게 오고 어떤 날은 안 오고. 근데 되게 심하게 왔을 때 그때는 주위 사람들 도움도 많이 받고,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어요. 초등학생, 유치원생 이랬는데도 아이들이 엄마 아픈 걸 아니까 이해를 해준 것도, 그것도 마음이 아프니까 그 마음을 따라가다 보니까 또 우울증이 심해지고, 그걸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 시선을, 내 생각을 돌릴 곳을 찾아야 돼요. 식물을 보실 땐 아무 생각을 안 해야 돼요. 식물을 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생각만 하죠. 식물, 불멍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식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식물을 보면서. 그러면 나중에 예쁜 아이들도 키울 수 있는 단계가 오실 거예요. 얘네들도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저희 집에서 무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적응 상태라 죽진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식물을 들여서 키우시려고 하는 분들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해 물은 작게 줘도, 얘도 괜찮아요.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잘 크고 무늬도 예쁘고. 그런데
무늬종이라 무늬가 안 나오면 우울할 수 있는, 참 그런 것도 있고, 벌레도 잘생기니까 얘는 그냥 패스하고, 작은 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서 같이 식물도 키우고 우울감도 떨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경험담이다 보니까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외면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아이한테도 영향을 가게 돼 있고, 그러니까 우울증이다, 우울감이 있다를 인정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냥 말을 해요. 저는 너무 오늘 우울하니까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익숙해진 가족들은 이해를 해주기도 하고 처음엔 부딪히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내가 빠져나갈 구멍은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저는 식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키워서 우울감을 조금 떨쳐보는 일을 했으면 해요. 오늘 하루도 우울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는 우울증 환자들과 우울감을 가지신 분들, 살 구멍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한번 노력이라는 걸 해봅시다.